6.1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도지사 후보 4명과 교육감 후보 5명 등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남원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의 경력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4살 난 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 2시간가량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성사 가능성은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일부터는 13일간의 선거 기간이 개시되는 등 선거 일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자 등록 첫날 5명의 도지사 후보가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자유한국당 신재봉, 민주평화당의 임정엽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좋은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북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에 국회의원 115석이 있는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섬김의 정치, 도전에서 전북의 몫을 당당히 찾아오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의당 권태홍, 민중당 이광석 후보는 변화와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어떤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서민 대중들이 제대로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농도 전라북도. 교육감 출마자들도 첫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3선에 나선 김승환 후보와 이에 도전하는 서거석, 이미영, 이재경, 황호진 후보까지 5파전 구도입니다.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출마자들도 제각기 해당 시군 선관위에서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등록한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5월 30일까지는 명함배부, 어깨대 표지물 착용 등 예비후보자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에 이어 선거 일정이 빨라집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선거 기간이 개시됩니다. 다음 달 8일과 9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242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을 유지해온 현역들도 잇따라 링 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재경선은 완료됐지만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최종 공천에서 배제됐던 이학수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내일 무소속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재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김석철 후보는 이수혁 지역위원장이 불공정 경선을 했다며 중앙당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재심 신청 기간이 지난 뒤 내일 오전쯤 유진석 후보에 대한 정읍시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장 군수 후보의 경력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남원시장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를 살펴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후보는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취임 이후 남원시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부채를 전액 탕감했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 개교와 문화관광 사업, 기업 유치를 통해 남원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일이 무의로 돌아가고 허사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게 정말 결실을 맺어서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중도에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에 입당해 남원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동원 후보는 남원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등 쇠퇴하고 있다며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과
요천, 명품공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남원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남원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200억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전통 재래시장, 소상공인, 골목 상권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겠습니다. 무소속 박용섭 후보는 남원시 공무원 출신으로 이용호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섭 후보는 귀농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와 운봉의 수목원 조성, 노암대교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 여파로 또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갖고 있습니다. 제 시각으로 보면은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이사관을 지낸 김영권 후보가 뒤늦게 바른미래당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영권 후보가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남원시장 선거는 사파전이 됐습니다. 다만 강동원 후보와 박용섭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어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북참여연대는 부패의 온상이 되온 재량사업비 폐지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지방공사 인사청문회와 대규모 개발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정정보 확대와 지방의회 기명투표 실시, 대기업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시민 참여형 기구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4살배기 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 혼자 갇혀 있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2년 전에도 광주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볍게 다룰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배기 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 갇힌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1시 반쯤. 아침에 버스에 탄 지 2시간 반 가까이 지난 뒤였는데 차 안에 갇혀 혼자 울고 있는 걸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애기가 반이 거기서 안에서 울었대요. 애기가 딱 유리창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버스기사와 안전지도사는 잠든 아이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아이들만 유치원에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근 채 퇴근한 건데 교육청 매뉴얼에는 운행이 끝난 뒤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늘 잘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왜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당시 군산의 기온은 20도를 웃도는 다소 더운 날씨였습니다. 게다가 떼약볕 바로 아래였기 때문에 버스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 전 광주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4살 어린이는 지금까지도 22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다시 더우는 상황이니까 사고도 있었잖아요, 애기들. 차 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봐 한순간인데. 전북교육청은 사건 경위를 따져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버스기사와 안전지도사, 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20년에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전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서 성사 가능성을 박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6만 제곱미터의 사유지가 있는 전주 가련산 공원입니다. LH 전북본부는 사유지를 포함해 전체 32만 제곱미터를 매입해서 30%는 공동주택을 짓고 70%는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 체납할 계획입니다. 30%는 비공원 시설로 약 1,900세대의 비공원 시설로 지금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같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공원은 4곳입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사유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원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 참여를 통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우선 천잠공원은 광역소각장 인근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 덕진공원의 경우에는 사유지의 땅값이
인근 공시지가의 10배가 넘는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중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전주 인후공원의 경우에도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서 또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출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2일 새벽에 내린 비에 불어난 폐석산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 긴급 조치에 나섰다며 이달 들어 두 번째 유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된 폐석산은 지난 2016년 1급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폐기물로 불법 복구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300mm짜리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으며 전주시는 관 임새가 낡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대학인 칭화대 교수들이 전북을 찾아 국내 전문가들과 두 나라의 지역 발전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토론회가 전북에서 열리면서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전북은 대중국 소통 창구 확대가 기대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지방공무원의 교육 연수 기관으로 완주로 옮겨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중국 최고 명문 국립대학인 칭화대 교수 10여 명이 이곳을 찾아 국내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혁신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중국도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책과 국내 전문가 의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那么如何通过政府创新扩大就业，促进地区经济发展，促进区域的经济发展，可持续发展是各国政府需要认真思考的重大问题。 이번 토론회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도 중국의 정책을 직접 배우고 비교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의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또 정책 정보를 얻는 데 귀중한 기회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육 과정의 설계에 있어서 이런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과 칭화대의 교류는 올해로 12년째. 전북에서 교류 행사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칭화대는 시진핑 등 중국 지도자를 대거 배출하면서 중국 정부 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등에 있어 또 하나의 소통 창구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중국 간의 경제협력을 앞당기는 그런 교두보로서 소통의 창구로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전북에서 물꼬를 튼 한국과 중국의 행정과 교육 분야의 교류가 가져올 효과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내 최대 청소년 축제인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새만금에서 개막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청소년들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몽골 유적 발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가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발굴 작업을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VR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서 체험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직접 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가상현실 속 롤러코스터나 클라이밍도 청소년들에게 인기입니다.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는 미래존과 진로존, 행복존, 창의존 등 5개 주제관으로 나눠 모두 170여 개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나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을 직접 이야기하는 청소년 정책 주장 대회와 청소년 모의 선거 등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멘토들은 강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앞에 많은 체험 부스들이 많았고 제 적성에 맞는 네일 아트 찾게 돼서 제가 이제
제 미래의 꿈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박람회 첫날 전국에서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오는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새만금에서 펼쳐집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은행이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에코시티 지점을 열었습니다. 에코시티에 제1금융권 점포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은행은 아파트 입주민과 입점 상가 주민을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소속 5급 공무원 A모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보조금 반환 소송을 벌이던 순창 지역의 농업인 학습 단체장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67살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1억 8,800만 원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뒤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A씨가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급 정지한 뒤 해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거짓 신고를 한 51살 홍모 씨에 대해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는 어젯밤 10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길에서 55살 이모 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15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친구에게 거짓 신고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